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 솔루션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효과가 좀 있다 그러죠? 에? 어때요? 야, 근데 효과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너무 좀 슬프다. 경제 고민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퍼. 아, 경제야 돌아와라. 아니 근데 우리 사무장님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사부장님이 남자친구 왔는데 같이 점심 먹다 그러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들어가서 물어볼게.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볼게. 소장님 점심 아이고. 잘 드셨어요? 네. 그나저나 소장님, 저의 아는 언니의 남편의 아는 동생의 남자친구가 결혼 남이네. 좀 가까운 남이에요. 가까운 남.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결혼할 때 제일 고민이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내 집 마련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좀 솔루션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이라 어떻게 한번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이는 30대 중반, 직업은 지방소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열심히 아껴가며 제 나름대로 적금, 예금, 보험 들어가면서 영끌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결혼 계획에 이거저거 알아보니 지방이라도 집값 역시 만만치 않고요. 맞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 가능할까요?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소장님. 내 집 마련. 뭔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청년과 우리 신혼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혼 가구들의 현실은 정말 냉혹한 거지. 맞아요. 집을 사는 분들 중에 거의 45%가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산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돈만으로 집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드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험난한 여정의 첫 번째 솔루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집 드림?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이폰은 집 줘요? 네. 자, 이거는 우리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좀 돕기 위해서 장기로 그리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청약통장이에요. 이자율이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4.5%. 오. 청약통장에 가입한 이 혜택이 어마무시합니다. 바로 뭐냐면 당첨됐을 때 분양가의 무려 80%의 대출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높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이자 부담이 높은데 최저 2.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대 대출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생애 주기별 금리 인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을 한다 그러면 0.1%를 깎아주고요. 출산을 했다. 무려 0.5%를 깎아주고 많이 깎아주네요. 다자녀가 되면 또 추가로 0.2%를 줄여준다라고. 잠깐만. 그럼 요즘 다자녀 기준이 자녀 몇 명인 줄 아세요? 2명.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 사부장님이 역시 훌륭합니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미리 대본을 본 것 같아. 너무 훌륭합니다. 대본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어쨌든 바로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거 또 하려니까 지금 힘든데 아는 언니의 남편의 아는 동생의 남자친구분에게 이거 힘든데 하여튼 이 남에게 좀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말이죠. 미혼 때부터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주택 마련 준비하고 싶은데 내 미래 배우자가 돈을 얼마 벌지 몰라가지고 계획을 못 세우겠다. 맞아요. 얼마 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들의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소득의 90%에서 130%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보통 요 정도 생각하고서 내가 계획을 짜는 게 좋다. 그렇죠. 내가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어딘가 있을 미래 배우자는 350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둘이 650이잖아. 네. 3년 있다 결혼하면 700이네. 그 사이에 월급 오르면.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정기저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기저축. 주식과 같이 변동성이 큰 걸로 준비했다가 내가 청약 받아야지 언제쯤 사야지라고 계획 세웠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저축, 그리고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선저축, 강제저축으로 준비를 해라. 세 번째는 청약으로 시간을 벌어라.
청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직접 집을 당장 사는 게 아니라 당첨이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쵸.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을 짓는 기간 동안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먼저 분양권을 확보해서 내 집 1주택자가 된 다음에 돈을 좀 모아서 내 집 마련을 성공하면은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나 거점이라는 게 있고 으뜸 주거지라는 게 있어요. 네, 각 지역의 강남, 그렇죠. 노른자. 으뜸 주거지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내 집 마련할 때 당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첨보다는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곳이 입지가 좋은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자, 청약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같은 값이면 신축보다 기축 아파트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같은 값이면 신축 사야죠.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가? 네, 같은 값이면 신축 사야죠. 왜 기축 사요? 똑같은 그러니까. 평수에. 그럼 근데 신축 사야죠. 같은 값이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입지라 그랬잖아. 입지. 신축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입지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축을 우리가 선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축이라는 건 어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제 구축되죠. 구축되는 거지. 그런데 입지는 어때?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생각하고 내 집 마련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들 돈만으로는 살 수가 없고 은행과 정부와 늘 함께 집을 사기 때문에 그 보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그런 또 알짜 상품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서 최소한의 이자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남자네요.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네. 아직 미혼입니다. 저는 웹 개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고요. 얼마 전 친구와 깨톡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야, 월급쟁이! 요즘 어찌 지내는가? 아이고, 출퇴근 시간 맞춰 지옥철 속에서 출근하느라고.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리바리한 후배들 챙기느라고. 또 선배들 눈치 또 끼고 싶지 않은 회식 자리 가느라고 바쁘다 바빠. 여전하네, 여전해.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창업 알아봤어? 내가 주변에 좀 알아봤는데 쉽지는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목돈 좀 모아보는 건 어때? 목돈을 모으라고? 야, 넌 지금 네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너만의 가게 차려보려는 거 아니야? 그렇지. 혼자 떠도는 프리랜서 생활 정리하려고 번듯한 회사 하나 차려보려는 거지. 프리랜서를 때려치고 작은 회사 만들기 창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목돈이 필요한데요.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하. 사연 주신 분과 같이 이제 창업을 좀 시도해보려는 청년층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프리랜서지만 나름대로 밝은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이 돈 관리 저축하는 게 꼭 굳이 직장인하고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 프리랜서 분들이 항상 핑계를 대는 게 있어요. 뭐요? 아우, 나는 좀 저축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월급이 자꾸 소득이 들쑥날쑥 해갖고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즘 직장인들도 월급을 물어보면 본인이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모르느냐? 옛날에는 무조건 월급이 12분의 1로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은 말이죠. 보너스, 상여,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좋은 고민가 아니에요? 나 월급 얼마인지 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일 수도 있는데 올해 얼마 벌어? 그러면 글쎄 올해 뭐 보너스가 얼마 나올지에 따라서 모르겠네. 불확실성이. 네,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직장 생활 하나, 프리랜서로 하나 소득이 왔다 갔다 하기는 매한가지다. 자,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저축 금액을 뽑은 다음에 네. 그 저축 금액의 70% 수준은 무조건 정기적금으로 가입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을 묶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70%를 넘어설 때마다 소득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그 70% 넘어선 것은 자유적금 같은 거를 가입을 해서 하나 더 해서 저축을 꾸준히 하시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이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프리랜서니까 저축을 못한다.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합시다, 이제 좀 제발. 네, 응? 그만할게요. 자, 그리고 그만할게요. 지금 방송 중에 본인 생각을 너무 이입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프리랜서 분들에게 솔루션 한 가지를 더 드릴게요. 뭐요?
월급 받는 통장 외에 예비자금 통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자금 통장? 네, 예비자금 통장. 이름하여 저수지 통장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네. 뭘 가둬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수지가 그렇게 물이 많은 이유가 막 비가 올 때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물 때 어떻게 해요? 풀어요. 그걸 꺼내 쓰는 거죠. 네. 용사를 안 접어가지고 저수지를 푼대. 저수지가 뭐 물 풍선이야. 어떻게 방류, 풀어. 저수지에 물을 가둬놨다가 물이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랜서는 저수지 통장은 자기가 평균 버는 소득의 1배만큼의 수익을 유지해야 됩니다. 1배? 네, 1배. 살다 보면 갑자기 긴급한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그쵸. 갑자기 또 긴급하게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핑계대고 하던 저축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저수지 통장을 만들어서 자, 몇 배? 월 소득의 1배 이내로 수익을 유지해 주시면서 예비 자금을 관리하셔야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일관된 저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열정을 부리는 만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버는 돈은 지금 당장에 나의 여가에 쓰기보다는 나의 그 일, 사업에 관련해서 재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당장 나의 부를 키우는 것에 더 내가 주안점을 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있는 겁니다.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는 이 100% 소득이 내 것이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설사 투자금을 100%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우리 사무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셔야만 그 사업이 여러분들의 프리랜서의 조합이 성장할 수 있다. 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네. 이번에도 편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세계 여행이 꿈입니다. 그래서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지털 넉마주의세요? 디지털 폐지 줍고 다니느라 요새 바빠. 이거 걸어도 커피 마실 수 있다니까? 헐, 진짜네? 저때 너랑 우와. 마신 그 커피도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내가 사준 거잖아. 최근 엄청난 자린고비시던데 이렇게 아껴서 뭐 하시려고 하세요? 세계 여행을 가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얼만데? 2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았네? 오, 대단하지? 디지털 폐지 죽고 악착같이 대중교통 타더니만 이게 근데 현명한 거 맞아? 현명한 돈 모으기를 하고 있냐는 친구의 질문에 약간 현타가 왔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본 사연 중에 최악입니다. 한마디로 테러블. 트래블 가려고 하는데. 트래블이 아니라 테러블. 왜요? 아니 저축이 뭔지 모르세요 도대체 여러분? 저축과 소비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하는 거는 지금 저축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연된 소비. 그냥 세게 모아서 한번 질러버리겠다라고 하는 소비를 준비하고 있는 연기된 소비일 뿐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분에게 새로운 솔루션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솔루션이야? 통장을 좀 쪼개서 조금 더 돈 관리를 치밀하게 해보자. 그 무섭다는 통장 쪼개기. 네, 통장 쪼개기. 3개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월급 통장. 자, 그러니까 월급 통장은 월급 받는 용도 외에도 내가 평상시에 매달 쓰는 한 달 살림의 예산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쵸.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은 월 소득의 1배만큼의 예비자금 통장.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저수지. 저수지 통장. 예, 저수지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갑작스러운 경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 자금의 인출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게 계절 지출 통장입니다.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명절. 갑자기 안 써도 될 뻔했던 돈이 나가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부모님한테 선물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 여행.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여행 한 번도 안 가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차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거 나가죠. 맞아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말이죠. 쇼핑 비용 평상시에 쓰는 정도 돈으로는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외투 하나 사려면 굉장히 비싸죠. 비싸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 이 돈을 모아놓는 통장이 바로 계절지출 통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계절지출 통장에는 얼마의 돈을 모아놔야 되느냐? 얼마요? 자기 월 평균 소득의 역시 1배 정도를 모아놓습니다. 아, 다 1배군요. 1배. 예. 이 1배만큼을 여러분들이 채워 놓으셔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1배 안에 여행 자금으로 세계 일주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1, 2년 갖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10년은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세계 일주를 하려면 회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회사 그만두고서 나는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납니다 했잖아요. 그렇구나. 네. 완전히 그냥 영혼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데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갈 정도면은 이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목돈을 모을 때는 길게 보고 이제 뚝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으는 게 중요하고 내 손에 뭔가 쥐어질 듯한 그런 목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축에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름표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름표를 붙여 이 상당히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확실한 확실히 통장에 도장을 찍어. 도장 꽝 찍어주세요. 자, 이름표 그래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축은 선저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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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저축하시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죠. 티끌 모아 티끌이 아니라 네. 티끌 모으다 보면은 정말 태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목돈의 시작은 중요하고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자, 한번 화이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모두 화이팅!